RPM, 수학원 RPM 삼가함수 67페이지입니다. 교과서 문제 중복하기. 자, 먼저 일반값과 호도법 문제를 풀면서 기본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시초선과 반직선 OX란 말이 나와서 시초선, 최초에 우리가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특정하게 어떤 점을 찍는 거야. 그리고 어떤 기준선을 잡아.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 내가 여기를 어떤 점을 얘를 기준선으로 잡고 싶어. 내가 있는 위치야. 그래서 기준을 잡고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럼 이 기준선에서 물체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반직선을 그어. 그럼 시초선에서부터 이 반직선까지 이루어지는 각, 이걸 구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자, OP의 위치 이렇게 쏘는 거야. 그리고 시초선에서부터 반직선 OP까지가 이루어진 각을 60도라고 하자. 이렇게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511번 답. 또 512번 답. 자, 마이너스 210도라고 했는데, 자, 똑같이 어떤 점이 있어. 우리가 기준선이라는 걸 설정해. 그럼 플러스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0으로 갔을 때 플러스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마이너스 210도를 이동했대. 그럼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반직선을 쏴. 레이저를 쏜다는 얘기야. 레이저 쏴. 그때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10도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따진다 그런다면 얘는 플러스 150도 움직여 준 거겠지. 자, 이 파란색 부분이 512번 답이다. 자, 513번. 자, 시초선이 있고 이렇게 반직선 OP가 있어. 얘가 동경이라고 하고 얘가 시초선이라고 했지.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걸 120도라고 했고, 이때 일반각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얘는 뭐냐면 이 시초선에서부터 120도만큼 떨어진 곳에서 레이저를 쏘면 점 P의 위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특징상 좌표 원점이라고 했을 때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120도 갈 수 있고 두 바퀴 돌고 나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최초 시초선에서부터 이 동경까지 이루어진 이 각은 360도 n 더하기 120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왜 360도 n이냐? 한 바퀴를 돌면 320도고 두 바퀴를 돌면 720도가 되겠지. 세 바퀴를 돌면 320도 곱하기 3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20도만큼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고 n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514번.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30도 갔대. 그럼 이 일반각은 그냥 230도라고 하지 않고 320도 n 더하기 230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n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어. 시초선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230도를 가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15번. 그럼 얘를 좀 더 이제 다시 또 얘기하면 이 OP, 이 반직선, 이 점 P의 위치는 230도라고 해도 되고요. 360도 더하기 230도.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515번. 500도로 한다면 얘는 360도 더하기 140도가 되겠지. 근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500도의 위치는 이 위치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516번. 마이너스 65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 마이너스 720이지. 거기에 더하기 70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위치에 있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시초선이 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움직이고 나서 다시 70도 이동해서 위치를 찾아냈다는 얘기야. 이 점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650도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더하기 70도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문제에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고. 517번. 이제 몇 사분면이냐 물어봤는데 550도는 자, 이렇게 한 바퀴 360도 돌고 몇 도를 또 돌았어? 190도가 돌았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가 180도를 돌았다라 그래.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럼 여기에 10도만큼 더 돌면 바로 시초선과 이렇게 반직선 P. 자,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 우리가 이걸 따지면 되는 거니까 3, 4분면. 자, 518번. 마이너스 380도는 마이너스 360 곱하기 1에 마이너스 20도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냐 물어봤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시계 방향으로 온 건 마이너스 360이야. 그리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 20도만큼 갔다는 얘기. 자, 이때 우리가 이 각은 몇 사분면에 있느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80의 위치가 바로 여기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380의 위치가 얘는 사사분면에 있다. 이 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사분면 제 사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19번으로 갈게요. 어, 60분법을 포도법을 60분법으로 고쳐.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를 뭐 이렇게 180도다, 10도다, 한 바퀴는 360도다 했지? 얘를 60분법이라 그래. 60분법. 그럼 호도법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본 수업 영상에 살 거고요.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하고 이 호의 길이, 이 반지름 R만큼 똑같이 움직였어. R. 이때 얘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 또 R 움직이고 또 R만큼 움직이고 또 R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라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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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디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라디안에 여기가 대략 0.24 곱하기 R만큼 돼. 이 길이 R, 길이의 0.24배. 그럼 여기를 우리가 0.24, 우리가 여기 R인데 1 곱하기 R바에서 1라디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1라디안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0.24 라디안이라고 불러. 대략 어바웃 해가지고 그러면 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가 6.24 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 한 바퀴 돈 게 뭐랑 비슷해? 360도랑 한 바퀴 도는 것도 360도라고 했는데 얘를 1라디안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대략 6.24 라디안 대략 어바웃 해서 이게 360도가 되더라. 그럼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2 곱하기 3.14 얼마야? 딱 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파이라고 하자 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이 라디안이 360도다. 그럼 따라서 파이 라디안을 우리가 180도다 이렇게 한 거였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해. 생략 가능하게끔 했어. 그래서 파이는 우리가 180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이는 우리가 3.14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자, 이제 파이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는 얼마야? 60도가 되고 2분의 파이는 90도가 되고 6분의 파이는 30도가 될 겁니다. 6으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519번 240도는 몇 분의 파이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그냥 하면 자 파이가 180 곱하기 1도이기 때문에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1도는 180분의 파이.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60으로 나누니까 240도는 3분의 4파이다.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게 뭐냐면 파이가 180도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암기하면 늦겠지. 자, 그럼 이제 518번 520번 4분의 7파이 얘는 포도법이야. 포도법은 우리가 60분법으로 고치라는 얘기야. 자, 파이가 뭐였어? 180도다. 그러면 45 나눴어. 그러면 4, 7에 28, 5, 7에 35니까 315도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21번 마이너스 300도는 이거고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했어. 그래서 약분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파이다. 60으로 나온 거야. 그럼 522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인데 파이 대신에 180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20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고 자꾸 필요한 부분들은 외워줘야 돼. 지금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준다 하더라도 교과서 문제를 좀 꼭 하게 할 때에는 많이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해봐야 돼. 자, 523번 5파이가 나타나는 이 다음 각이 동경이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자, 5파이는 있잖아. 이 시초선에서부터 2파이가 360도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
한 바퀴, 두 바퀴, 파이가 180도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180도만큼 온 거지. 그러면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근데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랬어. 그러니까 따라서 얘를 n 하고 그냥 더하기 파이 하면 되겠지. 예, 한 바퀴 돌고 파이 가나, 여기를 10바퀴 돌고 나서 다시 파이로 가나, 가리키는 무슨 똑같은 거니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없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4에 6분의 17파이는 자 6분의 12파이라고 해야 될까? 6분의 5파이가 될 거니까 얘는 2파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360n 한 것처럼 360도 n 한 것처럼 2파이 n 하고 6분의 5파이가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525번에 마이너스 316파이 마이너스 316파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5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했어. 얘는 마이너스 5파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DL을 우리가 지금 양수로 만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갈 겁니다.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파이 해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6파이라는 거 있잖아. 2파이 곱하기 n으로 해주면 돼. n이 마이너스 3일 때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분의 2파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의 답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자, 526번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얘는 마이너스 2파이라고 하면 4분의 8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일반각 표현이니까 2파이 n을 하시고 4분의 5파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영상을 돌려서 보면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거라고 봐요. 자, 527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 원의 일부분이 있는데 반지름 R이라고 하고 부채꼴을 이렇게 그렸어.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를 L 그리고 중심각을 세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R에서 자, 여기서 이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반지름 R을 자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였어요. 이렇게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가 이 한 바퀴를 돌렸을 때는 2파이라고 해서 2파이. 그때 한 바퀴 돌렸을 때 호의 길이는 원 둘레 길이니까 2파이 R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1대 R이 될 거고 따라서 L은 R 곱하기 세타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L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 호의 길이가 만약에 반지름이 5cm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세타가 만약에 60도라고 해봐. 이 센티미터하고 60도는 단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호도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라디안은 생략 가능했기 때문에 단위가. 그래서 세타는 반드시 우리가 계산할 때 호도법으로 계산을 한다. L은 R세타라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넓이를 이용하면 이제 넓이를 또 한번 해볼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자 이거 봐 R이 이제 동경 반직선 움직였지 그때 이루어진 각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했어.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S 근데 한 바퀴를 돌렸을 때는 넓이가 파이 R 제곱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따라서 S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라는 부채꼴 넓이가 생기고 L은 R 세타가 되기 때문에 R 세타에서 2분의 1 R에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냈어. 자, 얘는 부채꼴 호의 길이가 L은 R 세타,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에 또는 R제곱 세타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가겠습니다. 527. 반지름이 4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L은 R세타였지 그치? 자 반지름의 길이가 4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바로 얼마다? 파이가 된다. 뭐 센티미터 단위 없으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넓이는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반지름은 4라고 했지? 중심각은 4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정리하시면 넓이는 2파이가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어. 자 528. 자 R은 15고 중심각의 크기가 36도야. 근데 1도는 180분의 파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얘는 5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호의 길이는 L은 R 세타 그래서 호의 길이는 3파이고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도 있지만 RL도 있어. RL 그러면 2분의 45파이가 되겠죠. 자, 529번. 호의 길이가 4고 넓이가 6이고 이때 반지름 R과 세타를 구하자. 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도 있었고 2분의 1 RL도 있었어. 그럼 넓이 6에 R에 2분씩 쓰겠습니다. 호의 길이 4. 그럼 R은 3이 되겠지. 자, 그럼 L은 R 세타에서 L은 4, 3 중심각 3분의 4라고 쓰면 돼. 3분의 4. 뭐 파이가 안 붙었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뒤에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3분의 4. 자, 여기에서 이제 1차적으로 조그만 소단원이 한번 설명이 됐고요. 이제 5-3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조그만 원을 하나 그렸고 여기에 3,-1이 위치가 하는데 3,-1 자, 원점 O와 점 P가 여기에 있어. 그럼 동경 OP라고 있는데 얘는 C초선에서부터 자, 이렇게 돌릴게. 이렇게 돌릴게. 이때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설명이고 그냥 정의에 의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얘를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우리가 점 P가 있어. X좌표, Y좌표고. 얘를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시초선에서부터 점 P까지 반지선을 그었지. 이때 이루어진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분명히 반직선까지 이루어진 각을 세타라고 하면 했어.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건데 얘가 높이가 y좌표니까 r분의 y다. 따라서 y는 r 사인 세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자, 이게 x좌표지. r분의 x. 따라서 x는 r 코사인 세타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y좌표라는 건 있잖아. r 사인 세타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돼. 그럼 이제 얘가 자, 이렇게 점 P의 위치가 여기야. 반지선 쌓고 시초선까지. 자, 우리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야. 꼭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는 무조건 r 코사인 세타고 y는 무조건 r 사인 세타라고 해. 무조건 이 x의 위치와 y의 위치는 무조건 이거라고 합니다. 차이는 뭐야? 아까 세타는 1사분면 각이고 여기서는 이제 2사분면 각으로 간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각이 세타이지만 얘를 마치 이제 세타처럼 생각하자. 그럼 여기에 반지름이 r이 있을 거고. 자, 그럼 갑니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겠지. 똑같이. 어차피 똑같이. 사인 세타는 똑같이 r분의 y입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자, 중심점 원점 5에서 P까지 반지선 쌓고 얘가 10초선이야. 그럼 이때 이루어진 각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점 P의 위치 x, y는 x는 무조건 다시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r분의 x, 사인 세타는 무조건 r분의 y라고 얘기해. 이때 이렇게 풀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 이때 반지름은 얼마냐?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얘는 루트 10이래. 이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자, 얘가 세타이지만 얘를 세타처럼 생각할 겁니다. 세타가 4사분면 각이지만 1사분면 각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이 1인데 얘가 이 y축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려가 있잖아.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 있잖아. 그 방향성 따라가니까 길이가 1이지만 우리가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부호가 생김으로 해서 이 세타가 4사분면 각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이런 관점으로 바로 문제를 또 풀어나가면 531번 세타가 4분의 3파이라고 했어. 시초선에서부터 자 동경까지 이루어진 각이 4분의 3파이래. 근데 여기를 4분의 3파이처럼 생각하자고 했었고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그리자. 자 이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한 바퀴가 얼마야? 아 여기 반 바퀴가 파이지 파이. 그럼 여기서 4분의 3파이면 얘는 실적으로 얼마야? 실질적으로 4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겨가서 보면 얘가 4분의 파이라는 건 45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갖는단 말이야. 어? 자 그러면 사인 자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지만 여기가 4분의 3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4분의 3파이처럼 생각해야 돼. 근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실제로 얘 이제 여기서 보면 이 4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푸는 거지. 사인 3분 그냥 사인 4분의 3파이는 배운 대로 얘기하면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아직 이제 부등식을 이 그래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내기는 힘들어. 근데 그래프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사인 4분의 3파이를 보면 이제 사인 4분의 파이처럼 생각해서 풀 수가 있는데 아마 루트 2분의 1 사인이 루트 2분의 1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뭐냐? 코사인은 얘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위치가 자, 얘 반지름은 부호가 없어. 근데 x좌표의 음의 방향으로 얘가 이동하잖아. 그래서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랑은 좀 비슷하지만 그냥 보시면 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가면 사인 4분의 3파이 루트 2분의 1 얘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왜 루트 2분의 1이냐? 루트 2분의 1 여기 지금 양수고 x는 음수고 y가 양수잖아. 그렇지? 이게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한 상태라면 좀 더 얘가 이해가 빠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영상을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보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이게 세타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1이라고 합시다. 반지름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x좌표가 그대로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좌표는 r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 x는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야. 그래서 얘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좌표는 x좌표가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고 사인 세타는 높이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한 거 보면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고 사인 세타 값은 양수가 나온 거야. 자 우선 이렇게 잘 정리를 하도록 해. 자 탄젠트 세타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1분의 1이지.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1분의, 근데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많이 어렵지? 자, 삼각함수 값의 부호. 몇 번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532. 세타가 3분의 14파이고 얘는 3분의 12파이에 3분의 2파이. 자, 단위원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반지름이. 자, 얘는 4파이야. 그러니까 두 바퀴 돌고 나서 3분의 2파이만큼 갔어,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파이가 180도니까 얘는 120도다.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쪽 방향을. 어차피 여기에서 반지선 쌓기 때문에 반지름이 얼마이든지 간에 여기서 바라보는 위치는 같단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부호를 물어봤는데, 자, x좌표, y좌표. x는 뭐라고 했어? 반지름이 1일 때에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따라서 얘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 1인 경우. 그럼 이때 x좌표는 마이너스고 사인 세타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부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 양수, 코사인 세타 음수. 탄젠트 세타는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또는 자, 이렇게 내렸을 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얘는 음의 방향이고 얘는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33번. 자, 자연스럽게 지금 단위 원일 때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까지 왔고 533번을 가면 사인 세타가 음수고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 근데 코사인 세타는 x좌표 얘기하는 거였고 얘는 y좌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인 부분은 바로 3, 4분면인데 무슨 말이냐? 시초선에서부터 점 P의 위치를 바라보는 이 동경, 얘가 세타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으로 있느냐? 바로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3, 4분면에 있다. 자, 534.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탄젠 세타가 0보다 작대. 자, 코사인 세타는 x좌표야. 그러면 탄젠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니까 얘가 음수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부호야. 따라서 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지. 얘는 y좌표다. 그러면 x좌표는 플러스고 y좌표 마이너스인 거. x좌표가 양수인 건 이쪽고 밑으로 내려가게 됐지. 그래서 이 세타는 바로 사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그래서 제 사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535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했는데 자, 코사인 세타가 아까 뭐라고 했어? 좌표가? x좌표라고 했나? 자,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2, 4분면 각이라고 했어. 세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선을 내리는데 세타를 1, 4분면처럼 생각하고 1, 4분면의 각처럼 생각하고 5분의 3이라는 건 5분의 3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러면 또 되게 쉽게 풀거든. 근데 만약에 단위원 반지름 1로 보면 얘를 5로 나눠야 되겠지. 5로 나누면 1이 되고 5분의 3이 되잖아. 그럼 x좌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제 또 여기 F니까 높이는 4야. 그러면 자 문제에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양수네. 탄젠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36번. 자,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된다. 근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냐? 1이라고 1. 이렇게 얘기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a고 사인 세타는 10분의 b야.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c제곱분의 b제곱이고 c제곱분의 a제곱이야. 그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을 제곱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더해져 있는데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귀찮으니까 t라고 치환하면 2t는 마이너스 4분의 3, t는 마이너스 8분의 3. 그래서 536번 답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덧붙여서 단위원에 대해서 더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 안 볼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현재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를 위한 풀이인 것 뿐이니까 더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본 수업에서 개념부터 다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